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오늘은 요즘 사회적으로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인 전문 자격이 없는 유튜버에게 상담받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심리 상담이라는 영역은 분명 수년간의 전문 교육과 자격 그리고 윤리 기준이 요구되는 민감한 분야입니다. 이제는 유튜브 알고리즘만 타면 심리 상담 콘텐츠를 하는 일반인에게도 수많은 사람이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고 심지어 상담비를 지불하기까지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접근성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정서적,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문성을 향한 신뢰의 붕괴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은 공인된 시스템이나 기관을 신뢰하기보다 내 언어로 말해주는 사람, 나와 비슷한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특히 심리 상담이라는 분야는 전문가가 무조건 옳다라는 전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차가운 진단보다 따뜻한 공감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비전문가 유튜버가 훨씬 더 친근하고 신뢰가 가는 대상이 됩니다. 내가 겪은 우울은 이런 거였어. 나도 그 감정 알 것 같아. 라는 식의 표현은 자격증을 갖고서 하는 조언보다 더 현실적이고 체감 가능한 울림을 줍니다. 두 번째는 치료보다는 해소가 목적이 된 심리 소비 방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고치고 바로잡는 것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그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잠깐의 감정적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해결을 기대하기보다는 같이 울어주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죠. 전문 상담사들은 내담자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장기적 플랜을 짜지만 유튜버는 그저 너는 잘못이 없어 라는 말을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한마디에 위로받고 그 감정적 짧은 해소에 만족해버립니다. 세 번째는 유튜버가 만들어낸 브랜드형 인간의 힘입니다. 상담 콘텐츠를 꾸준히 업로드하고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며 구독자와 소통하는 유튜버들은 어느 순간 시청자에게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 일종의 관계 형성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튜버를 정서적 멘토나 심리적 가족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상담이라는 프레임보다는 언니 같은 사람에게 조언을 듣는다는 인식이 더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전문 상담 시스템의 접근성과 비용 구조에 대한 불만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담센터는 예약부터 대기, 상담료 부분까지 만만치 않으며 특히 공공 지원이 아닌 사설 상담소는 비용이 큰 장벽이 됩니다. 반면 유튜버의 라이브 방송, 댓글, 이메일 소통은 무료거나 몇천 원에서 끝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공식적 상담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높게 느껴집니다. 결국 제도권 시스템이 놓친 수요를 유튜버들이 비공식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체성 불안과 감정 소비가 일상화된 시대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자신을 증명하고 끊임없이 나를 돌봐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로 타인의 삶을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디에든 표현하고 싶어하고 또 즉각적인 반응을 원합니다. 유튜버들은 이런 요구에 정확히 반응해주고 느슨한 상담, 비공식적 감정 해소의 창구를 만들어줍니다. 이는 자극적인 뉴스 대신 브이로그를 택하는 현대인의 선택과도 맥이 닿아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튜버에게 상담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상은 단순히 유튜버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감과 연결을 제공받을 통로가
점점 더 사라지는 시대에서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매체가 바로 유튜브이기 때문입니다. 제도권이 다루기엔 너무 감정적이고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기엔 너무 복잡한 고민들, 그 사이 어딘가에 자리 잡은 비공식 감정 상담 시장. 지금이 유튜버 상담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흐름이 전부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전문성 없는 조언이 누군가에게는 해가 될 수 있으며 책임지지 않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위조는 또 다른 형태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문성만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내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찾는데 더욱더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상담자가 늘어나는 이유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를 좀 많이 이제 자주 보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등을 하면서 고민 상담을 해주는 좀 유튜버들을 봤을 거예요.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어떤 전문적인 자격이나 어떤 숙련된 어떤 그런 숙련도 없이 어떤 인지도가 생기고 구독자가 많아져서 그러한 어떤 상담을 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접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실제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의 수준과 사회 경험을 갖춘 분들이 지켜봤을 때 나오는 질문이나 돌아가는 답변이나 봤을 때 전문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막말을 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일반 분들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자신이 누군지 알리지 않고 쉽게 좀 물어보고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로 또 유튜버, 라이브 방송 등을 이용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시대의 어떤 그 흐름과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어떤 인식의 수준의 변화와 어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염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활에도 적용을 해서 혹시나 내가 좀 약간 이런 쪽으로 조금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좀 제대로 된 어떤 상담을 원해도 좀 제대로 된 어떤 상담을 좀 받는 것이 낫겠다, 이런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여러분을 위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이었습니다.